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주 지역 아파트 분양가를 부추기는 주범으로 떴다방이 지목된 가운데 전주시가 투기 세력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3년간 9번의 개각이 이루어졌지만 전북 출신 인사가 매번 배제되는 등 왕따에 가까운 지역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남원 서남대가 명지의료재단에 의해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옛 재단이 재정기여자를 다시 공모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수요일 아침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전주 만성지구의 아파트 분양가가 800만 원을 넘어 논란을 빚었는데요. 아파트 분양가를 부추기는 주범으로 떴다방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업체가 당첨자를 발표했는데 전주시가 분양권 전매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첨자 발표가 끝나고 계약이 시작된 전주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이 아파트가 들어설 만성지구는 공공택지로 1년 동안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당첨자가 발표된 뒤부터 이동식 불법 중개업자, 이른바 떴다방이 근처에서 명함을 돌리며 불법 전매를 부추겨왔습니다. 분양권 프리미엄이 5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형성돼 있습니다. 물건 좋아요. 잘만 구하면은 좀 뭐 한 500 안짝에서도 살 수가 있고요. 1000 이짝에서 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불법 중개 행위가 판을 치자 전주시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자들에게 접근해 불법 전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델하우스 주변에 떴다방의 접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뿐 이미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를 막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음성적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단속하는 데랑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전주 지역 최대 규모의 공공택지 개발 지구인 에코시티도 이번 달에 2,700여 세대가 첫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투기를 조장하는 왜곡된 분양시장 자체를 개혁하지 않는 한 당국의 떴다방 단속이 불법 전매를 막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명산인 진안 마이산에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시민단체들이 마이산과 지리산에 케이블카 설치는 절대 안 된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찬성 측은 경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설치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케이블카 찬반 논란,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의 귀처럼 쫑긋 솟은 두 개의 봉우리가 일품인 도립공원 마이산. 시민단체 회원들이 안마의봉을 오릅니다. 손에는 마이산과 지리산의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한다는 피켓이 들려 있습니다. 탑사에서도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대형 펼침막을 들고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마이산은 전라북도가 국가지질공원은 물론이고 세계 지질공원 등록을 추진하고 있을 만큼 경관이 뛰어납니다. 3년 전 케이블카 설치 논란에 몸살을 앓았던 지리산은 최근에 다시 4개 지자체가 뛰어들었고 진안군도 갑자기 97년도에 세웠던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진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자연훼손은 물론이고 경제성도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20여 곳 케이블카 중 3곳만 흑자라는 겁니다. 산지의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케이블카 대신 세계 지질공원이나 아니면 지리산권 공동의 비전을 세우는 역할들을 지자체들은 케이블카로 관광을 활성화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요즘은 헬기로 자재를 운반하는 등 기술이 발달해 환경 훼손이 적고 신체적 약자도 가까이서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적자 논란에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적자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영업 이익 자체는 지금 좀 많지는 않지만 그 수익은 플러스인 것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케이블카 논란. 정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적극적인 가운데 전국 지자체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도민들은 현 거주 지역에 대해 비교적 안전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도민 32%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고 불안하다고 답한 도민은 14%에 그쳤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9월 3일부터 나흘간 20세 이상 도민 816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에 대해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북 출신이 또다시 배제된 이번 개각에 도민들의 실망감이 큽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3년간 9번의 개각이 이루어졌지만 전북은 계속해서 왕따에 가까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차관 인사가 단행된다는 소식이 들리자 도민들은 이번에는 혹시나 하는 신라 같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경남과 충남, 경북, 충북, 경기, 강원 등 출신 지역은 다양했지만 이번에도 전북은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째, 9번의 개각이 이뤄졌고 수많은 인사들이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의 이름을 올렸지만 유독 전북만은 찬밥 신세였습니다. 현 정부를 통틀어 눈에 띄는 전북 인사라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전부입니다. 수백 명에 이르는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로 눈을 돌려도 그 수가 10여 명에 그칠 정도로 철저히 차별받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두고 왕따에 가까운 차별이고 상식 밖의 국정운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인사 탕평철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기들의 공약을 사실상 폐기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여당인 새누리 전북도당 역시 섭섭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쉬움이 크고요. 다음 개각 때는 전라북도 새누리당 도당 차원에서 꼭 입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전북 차별은 예산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구 순환 고속도로는 요청액의 4배인 4천억을 퍼주기로 한 정부가 새만금 예산은 반토막을 냈고 대구 경북의 국가 예산은 전북의 배를 넘어 이제는 3배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인재를 고루 등용하고 새만금을 대중국 교두보로 삼겠다며 표를 호소했던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한 도민들의 신뢰는 이제 실망을 넘어 서서히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국균형발전지방협의회는 어제 전라북도 의회에서 열린 정기회에서 현 정부의 각종 경기회복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철회하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전국 시군구 의회 의장협의회는 정읍에서 시도 대표회의를 열고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국가 보조금을 차등해 지급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의 착공 여부를 정할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 발표가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국토부의 공항 중장기 계획에 새만금 신공항뿐 아니라 영남권 신공항 착공 여부까지 포함돼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가 5차 공항 개발 계획을 총선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원 서남대학교 인수전에 다시 불이 붙고 있어 논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현재 명지의료재단이 재정기여자로 선정돼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옛 재단이 재정기여자를 다시 공모하고 조만간 대상자까지 선정할 예정이어서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시이사가 파견된 남원의 서남대학교. 옛 재단인 서남학원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최근 재정기여자 후보를 공개 모집하고 나섰습니다. 마감 결과 당초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던 예수병원과 부영, 대진교육재단 이렇게 3곳이 응모했습니다. 옛 재단은 오는 27일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받아 29일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후보자가 선정되면 교육부에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제출이 되면 그때 우리는 차분히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관여해가지고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무데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대학과 현 임시이사회 측은 재정기여자 재공모는 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옛 재단이사 등 8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현재 그 임시사 하는 대로 저희는 정상화돼서 가고 있기 때문에
구재단에서 재정기여자 공무원 자체는 위법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서남대학교의 옛 재단이 재정기여자를 공개 모집하고 선정을 앞두면서 서남대 인수를 둘러싼 분쟁이 더욱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긴 가뭄으로 내년도 영농의 차질이 우려되면서 농업용수 공급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116억 원을 투입해 저수지 182곳을 준설하고 127개 지구의 용수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절수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도내 평균 강수량은 686mm로 평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고 저수지 평균 저수량은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미취업자나 대학생, 고등학생까지 활용할 수 있는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주대학교는 학교 안에 고용노동부와 전라북도, 전주시가 지원하는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를 개소하고 앞으로 청년들을 위한 진로와 취업, 창업 상담과 컨설팅, 고용난 해소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센터 측은 고등학생을 위한 조기 진로 지도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0명이 넘는 환자가 관련된 보험 사기극이 전주 도심병원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를 입원시켜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낸 병원 운영진과 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건물, 최근에 문을 닫았지만 얼마 전까지 2층과 3층에 한의원과 병원이 있었습니다. 이사장이었던 60살 이모 씨가 지난 2012년 의료생협 허가를 받아 운영해왔는데 알고 보니 조합원 명단도 출자금 납입 증명서도 모두 허위였습니다. 이들은 월급 의사를 고용한 뒤 브로커를 통해 가짜 환자들을 모집했습니다. 병원은 요양급여비를, 환자들은 보험금을 타냈는데 지난 3년 동안 챙긴 돈이 39억여 원에 이릅니다. 일상생활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럼 걸리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책임지겠다고, 그럴 일 없다고. 그리고 다 이렇게 빼먹는데 그걸 모르고 못 빼먹으면 바보라고. 월급 의사들과 간호사들도 이 같은 사기 행각에 동참했습니다. 사무장이 임의대로 환자 이름과 병명을 쓴 쪽지를 의사에게 전달하면 별다른 진료도 없이 입원이 됐습니다. 가짜 환자들로 서류상으로는 병원이 꽉 차 있는 것처럼 돼 있었지만 실제 해당 병원들은 밤이면 불이 꺼진 채로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짜 환자를 입원 환자로 등록해놓고 위박도 자유롭게 보험을 어떻게 청구하는까지 그런 방법을 환자한테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경찰은 병원 이사장 이모 씨와 사무장, 한의사 등 4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가짜 환자 행세를 한 입원 환자 등 106명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국체전 개막 닷새째 날 전라북도 선수단이 9개의 금메달을 따내며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전라북도 선수단은 어제 육상과 스쿼시, 우슈, 쿵푸에서 2개씩을 비롯해 모두 6개 종목에서 9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전북 선수단은 선전이 이어지면서 종합 득점 순위도 전국 9위에서 어제는 7위로 2단계나 뛰어올랐습니다. 전주시는 시민들이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전주동물원 개장 시간을 모레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흘 동안 밤 11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야간 개장 시간에는 잔디광장에서 음악 공연이 펼쳐지고 휴게소와 놀이기구도 정상 운영되지만 동물 관람은 할 수 없습니다. 군산 미제천 생활하수 오염에 대한 전주 MBC 보도와 관련해 군산시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미룡동 군산대학교 앞 원룸촌 일대에 매설된 기존 합류식 관거를 우수와 오수관으로 분류하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는데 국비 등 20억 원을 들여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살 친손자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제일형사부는 아동학대죄로 기소된 49살 박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 선고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7살에 불과한 어린아이를 훈계 명분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42번째를 맞는 고창 모양성제가 어제 저녁 개막식에 이어 닷새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바네벨트시 방문단이 투자 여건 탐색과 협의를 위해 익산시를 방문했습니다. 이 밖에 시군 소식을 임홍진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어제 막을 올린 제42회 고창 모양성제가 오는 25일까지 고양읍성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북을 쳐 시간을 알려주는 경점15 등 조선시대의 병영 문화가 재현되고 무병장수 기원 답성놀이와 옥사, 곤장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고창읍성은 전라도 21개 현의 백성이 조선 초기에 축성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자연석 성곽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이번 모양성 축제는 의전 행사를 줄이고 거리 퍼레이드와 답성놀이 등 주민 참여형 행사를 대폭 늘렸습니다. 식품 도시인 네덜란드 바네벨트시 경제사절단 일행이 경제 협력을 위해 익산시를 방문했습니다. 아슈반덱 시장이 이끄는 경제사절단은 오는 23일까지 국가식품 클러스터 현장 투어와 투자 상담, 식품 관련 기업체 방문 등으로 교류와 협력 방안을 모색합니다. 순창군이 블루베리를 활용한 하우스 맥주와 건강 기능성 발효 삼채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순창군은 전라북도의 고부가 가치 식품 가공 기술 개발 지원 사업에 따라 블루베리를 이용한 마이크로 맥주 개발과 유산균 블루베리 발효액을 이용한 발효 삼채를 본격적으로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뿐만 아니라 관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의 기술 개발 경쟁력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내실 있게 개발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완주군은 3년간 5억여 원을 들여 경로당 75곳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합니다. 지난해 20군데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 완주군은 올해는 25곳에 내년에도 30곳에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인천공항과 군산을 고속철로 연결하는 서해안 철도망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늘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립니다. 정부가 구상 중인 서해안 철도는 인천에서 군산까지 총 연장 250km 구간을 복선 전철화하는 계획으로 최근에는 구간을 목포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만금 국제포럼이 오늘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포럼에는 중국과 일본 등 국내외 경제 전문가 150여 명이 참여해 새만금의 규제 완화와 글로벌 경제협력 특구 조성을 위한 해외 투자 유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구제개혁 방향과 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 실태를 분석해 새만금의 무규제 지역을 조성하는 방안이 집중 토론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와 행사 소식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전이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익산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 전시됩니다. 국악인 오정혜와 함께하는 아리랑 앙상블 콘서트가 오늘 부안예술회관에서 무료 공연됩니다. 전주 시립교향악단의 정기 연주회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에버그린 밴드의 16번째 정기 연주회가 내일 전주 덕진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제3회 전북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이 모레부터 엿새간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전북 지역 교사들의 수업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수업축제가 오는 24일 전주대학교 내에서 개최됩니다. 대한민국 스타팜 전북 한마음 장터가 내일부터 26일까지 전주 월드컵 경기장 만남의 광장에서 열립니다. 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이 오늘부터 사흘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한농제 축제를 엽니다. 김탁환 작가와 함께하는 북콘서트가 오늘 도청에서 진행됩니다.
진품 명품 무료 감정과 경매 행사가 전주시 태평동 그린 주차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오전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5도, 완주 26도 등 24도에서 26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 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